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참고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 영상 제목 그대로 단기간 사용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서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분들과 의견이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사용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원신이나 콜 오브 듀티 워존과 같이 너무 헤비한 게임도 안하고 4일 동안 사용하면서 웹서핑, 유튜브, 카메라 촬영, 노래 듣기와 같이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루틴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S23 울트라는 제가 최근에 반납을 한 상태라서 카메라나 이런 부분에선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난 9월부터 메인폰으로 사용을 했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서브폰으로 사용을 했던 갤럭시 Z 폴드 5와 함께 간단하게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디자인, 디스플레이, AI, 카메라, 성능, 그리고 배터리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이번 S24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 채택을 드랍시키면서 플랫형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상하단 양옆 베젤 모두 균일하고 테두리는 티타늄 프레임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플랫 디스플레이 채택한 건 진짜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S23 울트라에선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테두리 부분의 두께가 얇아서 대부분의 상황에선 한 손으로 잡을 때 디스플레이 부분이 손에 닿게 되거나, 플랫 디스플레이 탑재하면서 테두리 두께가 좀 넓어져서 오히려 그립감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테두리에 탑재된 티타늄 프레임은 일단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티타늄 프레임과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5 프로의 티타늄 프레임은 뭔가 샌드하고 자세하게 보면 브러쉬 패턴으로 마감된 느낌이며, S24 울트라의 티타늄 프레임은 반짝이 가루로 덮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나면서 테두리 프레임 부분만 눈에 너무 띄게 되더라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대신 무광 프레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폰으로 4일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한증이 조금 있어도 지문 흔적 같은 것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비하면 쉽게 안 보이더라고요. 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서 티타늄 프레임을 탑재한다길래 이건 뭐 그냥 기믹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15 프로 맥스를 생폰으로 4개월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기믹이 아니었고 진짜 잔 스크래치나 생활 스크래치가 한 번도 안 나서 이번에 S24 울트라에 티타늄 프레임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S24 울트라 생폰으로 사용을 하면서 밖에 나갔을 땐 청바지에 계속 넣고 다니고, 한번 커피숍 테이블에서 잘못하다가 한번 떨어뜨렸었는데 스크래치도 없었습니다. 뭐 물론 아스팔트 같은 데에서 떨어뜨리면 티타늄 아무리 채택했다 하더라도 눌리거나 도장이 벗겨질 수는 있지만, 생폰으로 들고 다닌다는 가정하에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택했던 S23 울트라 또는 Z 폴드 5보다 생활 스크래치 부분에선 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받은 색상은 티타늄 그레이인데 아이폰 15 프로의 내추럴 티타늄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노랗고, 이게 또 어두운 환경에서 보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막상 그레이로 가려니까 애매해서 저는 티타늄 블루를 사전 예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24 울트라는 수치상으로 봤을 땐 전작 대비 1에서 2g 정도 가벼워졌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무게 분배가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S23 울트라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S24 울트라에선 26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하는 M13 유기재료 기반 패널이 탑재가 되었고, 제가 출시되기 전 비공식 행사자에서 봤을 땐 주변 환경이 너무 밝다 보니까 밝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밝았고, 야외 나가서 사용을 할 때도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편하다는 점은 없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반사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직광이 환경에서 영상을 볼 때도 시안성이 너무 좋았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비교를 해보면 진짜 반사 때문에 영상을 못 보거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터치 반응 속도가 12% 정도 더 개선이 됐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UI 6.1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스와이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웹서핑을 한다든지 할 때 단 한 번도 버벅임 없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S펜 사용할 때도 진짜 엣지가 없어서 노트 테이킹 할 때 너무 편했고 한 손으로 잡으면서 노트를 활용할 때도 그립감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AOD가 기존 시간, 알림 아이콘, 그리고 날짜만 간략하게 보여주던 AOD에서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 Always on Display로 바뀌었는데, 초반에 제가 이 AOD가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고 했는데 막상 들고 다니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S24 시리즈 언팩에서 발표를 하면서 크게 강조했던 갤럭시 AI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AI에서 메인으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커뮤니케이션, 생산성, 그리고 카메라인데, 전반적으로 AI 기능들이 그렇게 막 유용하고 자주 쓸 것 같다는 느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통역이 되고 웹서핑을 할 때나 삼성노트를 쓸 때 요약하거나 번역해주는 기능들이 있다고 들었을 때 감탄하고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동안 S24 울트라 쓰면서 이번에 추가가 된 AI 기능들을 꼭 써봐야지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막상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까 의문이 들면서 오직 AI 하나만 바라보고 S24 시리즈를 사겠다 하면 애매하다 싶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호주에 있었을 때 이번 S24 울트라를 썼었더라면 실시간 통역 통화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녹음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도 않고 학교도 지금 안 다니고 있고 영어 사용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실시간 통역 통화 같은 경우도 지난번 행사에서 봤을 때 말하고 번역하는 텀이 좀 걸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선호하는 저 같은 한국인한테는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2월쯤 해외에 나갈 것 같은데 나갈 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장기간 사용 리뷰해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 번역 자체 같은 경우 제가 영어 기준으로 정중한 스타일로 말을 해보면 아무 문제 없이 통역이 되고 아니면 뭐 흠과 같이 필러 단어들은 인식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가끔가다 너무 딥한 은어, 속어 같은 건 원초적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네, 오후 8시에 브라운 벤처 스테이션에 대해 만나기로 했어요. 네, 저녁부터 먹고 술 같은 거 안 먹고 노래방에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잘 사용을 했던 건 서클 투 서치, 통화 녹음 요약,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한 포토 어시스트 활용이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물체나 사물이 있을 때 원으로 그려서 검색을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원을 그려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통화 녹음 요약은 ADAT 같은 통화 녹음 앱 필요 없이 녹음한 통화 내역 알아서 AI가 분석을 해줘서 좋았고, 굳이 1시간짜리 녹음을 틀어서 다시 듣고 할 필요도 없었고요. 생성형 AI를 통해 캡처한 사진의 사물을 지우거나 옮길 수 있는 포토 어시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진짜 사진 찍었을 때 앞에 인물이 있거나 할 때 간단하게 지우기도 좋고, 또 강아지를 다른 위치로 옮길 수도 있고, 좀 많이 신박하기는 한데 막 100% 완벽하게 채워지는 느낌은 없어서 그냥 이 기능은 간혹가다 인스타그램에서 올려야 될 사진들 보정할 때 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마음에 안 들게 채워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을 땐 뒤로 가서 취소했다가 다시 생성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뒤로 가서 또 취소를 하고 하다 보니 좀 불편했는데, 어도비 포토샵처럼 생성형 AI로 지운 부분을 채울 때 한 가지 옵션이 아닌 두세 가지 예시 옵션을 내놓아서 유저가 선택하게끔,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하나만 보고 S24 시리즈로 단순히 넘어가겠다는 건 솔직히 애매한 것 같아요. 실시간 통역 통화에서도 완전 100% 문제 없이 딜레이 없이 통역을 할 수 있고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아직 아쉬운 점이 몇몇 보여지고, 저는 처음에 갤럭시 AI가 추가가 된다고 해서 챗GPT처럼 일종의 챗봇까지 추가가 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목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단순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AI 기능만 아직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S24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일부 AI 기능들도 이전에 출시된 Z Flip5나 폴드5, S23 시리즈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 예상으론 생성형 AI로 작동되는 실시간 통역 통화나 번역과 같은 부분에서만 S24 시리즈 단독 AI 기능으로 들어갈 것 같고, AI 생성형 채우기나 노트 요약과 같이 클라우드 전송 방식의 AI 기능 대부분은 이전 기기들에서도 지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S23 시리즈 그 이상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고 AI만 바라보고 구매하시려는 분들께선 조금만 더 기다려봤다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S23 울트라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전해드리긴 할 텐데요. 일단 이번 S24 울트라에서 4K 60p로 영상 촬영 시 0.6배, 1배, 2배, 3배, 5배 그리고 10배에서 자유자재적으로 줌 전환이 가능하고 또 5배 강화줌으로 지원하는 50메가픽셀 마운 카메라가 탑재되다 보니까 이전의 3배와 10배 사이에서 적당히 줌을 해서 애매하게 디지털 줌에서 촬영해도 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사진 색감이나 선명도 같은 부분에선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밝은 환경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 당연히 좋았고, 저조도 사진 같은 경우 막 옛날처럼 일부러 노출감 올려서 주변에 노이즈랑 하이라이트가 심한 상태로 촬영되는 부분도 없었고 적당히 밝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뽑자면 15% 맥스는 1배 줌으로 촬영 시 24메가픽셀로 기본적으로 촬영이 되고 S24 울트라는 여전히 12메가픽셀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화질도 최근 2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고 4K 60p 촬영하면서 최대 10배 줌으로 더 당겨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15 프로 맥스는 줌 전환을 할 때 부드럽게 전환이 되고 S24 울트라는 인위적으로 당겨서 촬영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프로레스 로그와 같이 전문적인 코덱으로 촬영을 하는 옵션은 아직까지 없어서 전문가가 활용하기에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인스타그램과 함께 협업해서 이번 S24 시리즈에서 화질 저하 없이 고화질로 릴스나 스토리 그리고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토리에 사진이나 부메랑 같은 거 올렸을 때 화질 보면 확연히 저하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인스타 많이 하신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원 UI 6.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부드럽고 홈화면에서 전환 버튼을 눌렀을 때 AOD 배경화면으로 전환될 때의 디테일 등 이전에 삼성에서 보기 어려웠던 디테일들을 S24 울트라에서 사용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발열도 평상시에 사용하면서 거의 없었고, 굳이 뽑자면 포토 어시스트 생성형 AI 돌릴 때 카메라 있는 후면 오른쪽 부분이 살짝 미지근하게 느껴졌던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상으로 봤을 땐 다른 분들은 긱벤치 6에서 멀티코어 7000점 넘고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안정성도 50% 이상 나오고 하시던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S24 울트라는 수율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안정성은 40에서 45% 내외로 기록이 되고, 긱벤치는 최대로 높게 기록이 된 게 멀티코어 6797점이었습니다. 성능 부분은 제가 이틀 전에 올렸던 성능 비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성비는 좋아서 배터리 타임도 굉장히 오래가고 충전도 빨랐습니다. S23 울트라에선 1시간 15분 정도에 완충이 됐었으면 S24 울트라는 완충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고,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 조금 더 써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4일 동안 밖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 9시쯤 100%에서 시작을 해서 저녁 7시 정도에 집에 들어와도 35% 내외 정도 남아 있었고, 스크린 온타임 기준으로 35%까지 7, 8시간까지는 찍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타임 오래 간다던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S24 울트라가 조금 더 오래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번 S24 울트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기에는 너무 이르고, 제가 나중에 조금만 더 써보고 장기간 리뷰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와 같이 라이트한 게임 가끔가다 하고 카메라 자주 사용하고 웹서핑, 카톡,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신다면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건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폴더블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고 대화면을 포기를 못해서 S시리즈는 쓰다가 서브폰으로 밀거나 당근으로 처분을 하는데, 제가 지금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폴드5와 함께 서브폰으로 내리고 갤럭시 Z 폴드 6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S24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 대략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된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제공되는 더블 스토리지와 같은 혜택과 통신사 할인 혜택은 어딜 가든 당연하게 제공이 되고, 폰의 달인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 등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사전 예약 사은품이 얼마 제공되지 않고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사실상 큰 혜택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사은품을 원하신다면 폰의 달인 에서 닌텐도 스위치나 갤럭시 워치 6 또는 로봇 청소기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하고 사은품 대신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신청 전 요금표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